높은 노동 증가율.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전통사회가 근대화로 가려면 가장 먼저 농촌에 있는 위장실업부터 줄여야 된다는. 여기서 위장실업이라는 게 뭘까? 만약 한 명이서 해도 충분한 일을 세 명이 함께 붙어서 일을 하게 되면 사실 두 명은 전혀 경제적으로 기여를 한 게 없지. 그런데 이때 두 명은 사실상 실업자나 마찬가지야. 겉으로는 자기들도 일을 했다고 나 실업자 아님 하고 말을 하겠지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실업자를 흔히 위장 실업자라고 말을 한다. 농촌의 위장 실업을 줄이는 일은 오늘날 후진국들의 당면 과제다. 그런데 60년대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런 위장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았다. 얼마나 많았던 것일까? 1960년 우리나라의 1차 산업 종사자는 전체 국민의 60%에 가까웠다. 하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35%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GDP의 기여도를 놓고 따지자면 전체 국민의 20% 정도가 위장 실업자로 의심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60년대 중반의 실질 실업률을 30%로 예측하고 있다. 물론 1963년도의 공식 실업률은 8.1%라는 조사 결과가 있지만 위장 실업률을 포함한 실질 실업률은 총 30%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60년대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인구 30%라는 총알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웬 총알? 실업자가 많다는 것은 거꾸로 돌려서 해석하면 일자리만 생기면 경제활동 인구가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과도 같기 때문에 실업자들은 곧 경제성장을 위한 총알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60년대 우리나라는 매년 실업률은 0.5%씩 감소하고 있었고 60년대 실업률 추이, 매년 평균 0.5%씩 실업률이 줄고 있었다. 농촌의 위장 실업자는 1.1%씩 감소하고 있었으며 60년대 산업 종사자 비중, 연평균 1.1%씩 1차 산업 종사자가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당시의 인구 증가율은 연 2.3%를 상회하고 있어서 매년 3%에서 4%씩의 노동 인력들이 새롭게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0.5% 더하기 1.1% 더하기 2.3%는 3.9%. 노동 증가율의 구성비. 다만 인구 증가가 모두 신규 노동자를 의미하진 않는다. 60년대 후반 노동 증가율은 연평균 3.5% 정도였다. 그러니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리고 이들에게 일자리만 제때 마련해준다면 고도성장은 거저먹기나 같았다. 어떻게 말일까?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면 한 나라의 실업률을 1% 감소시키면 GDP는 평균 3%가 증가하게 된다. 실업률을 1% 줄이면 GDP는 평균 3% 상승하게 된다. 그러니 매년 3-4%의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만 제공해준다면 10%에 가까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농촌의 위장 실업자도 거의 없고 저출산으로 인구 증가율도 낮은데 연 3-4%의 노동 증가율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완전 고용을 가정한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한다. 하지만 60년대에는 그것이 가능했던 시기였다. 바로 그런 배경에서 군사정권의 경제개발 계획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풍부해진 외자. 이렇듯 60년대 당시 우리나라의 성장 여건은 매우 좋았다. 사상 유례없는 글로벌 호황기에 엄청난 노동 증가율. 장사를 하면 그야말로 대박이 나는 상황이었고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넘쳐나서
쥐꼬리만큼의 임금만 쥐어줘도 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고 있었다. 오, 좋은 기회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장사를 할 만한 미천이 없었다. 헐. 은행에서 꼬우면 안 될까? 안 됐다. 당시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참담한 수준이었다. 1960년 1.6%, 1961년 3.9%에 머물렀던 것이다. 이유는 뭘까? 높은 인플레 때문에 저축을 하면 외려 손해를 받기 때문이다. 당시 정기예금 금리가 15%였는데 물가 상승률은 20%까지 뛰고 있었으니 때문에 좋은 찬스가 왔는데도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다. 우리나라가 50년대 내내 성장을 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투자 자금이 없었기 때문이지. 반면에 대만과 일본은 물가를 안정시킨 탓에 높은 저축률을 바탕으로 50년대부터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60년대 들어서 한국 경제에 뜻밖의 행운이 닥친다. 하나는 한일협정이요. 다른 하나는 베트남 전쟁이었다. 오, 갑자기 굴러들어온 복덩어리. 한일협정으로 8억 달러, 베트남 전쟁으로 10억 달러. 한국은 이 두 가지 선물로 인해 매년 GDP의 3-4% 가까운 막대한 외화를 들여올 수 있었던 것이다. 좋았어. 이제 이 돈으로 공장을 세우고 기계를 들여오는 거야. 그렇게 공장이 세워지자 곧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었고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때 생산한 물건들을 시장에 팔거나 외국으로 수출했다. 특히 수출의 효과는 놀라웠다. 선진국의 경기가 좋았던 탓이다. 때문에 기업들은 점차 내수보다는 수출에 비중을 두게 되고 더 많은 수출을 위해서 다시 설비 기계를 들여오게 되었으니 그에 따라 근로자들도 추가로 고용되었고 나라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줄어들자 돈을 가진 이들이 많아지게 되어 내수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경제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연도별 수출액 그래프이다.